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3일입니다. 국세청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좀에 길고 좀에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가업 승계에는 우리가 가업 상속 공제와 그리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두 가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업 상속 공제는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세제 혜택은 피상속인이 경영한 그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0억,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500억 원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적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피상속인에 대한 적용 요건,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피상속인에 대한 적용 요건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피상속인을 포함을 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50% 이상, 그리고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10년간 보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속인에 대한 적용 요건은요. 상속인은 만으로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당해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상속인은 그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고용인원 총급여에 대해서 이제 그 총급여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만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업이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요. 경영주가 자녀에게 그 기업을 사전에 승계하기 위해서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10%에서 20%의 굉장히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후에 상속 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합산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세 이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적용 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세제 혜택은 증여 재산에 대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서 30억 원까지는 10%,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까지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 요건 또한 증여자와 수중자로 나누어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증여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요. 수중인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업 승계와 관련된 가업 상속 공제와 그리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시는데, 첫 번째 일단은 그 가업 승계와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가 질문 요약식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 업종 제한은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모든 업종이 우리가 가업 승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점, 출판, 방송, 전기통신, 그리고 연구개발, 광고업, 운수업도 다 되지 않고요. 운수업 중에 여객운송업, 그리고 건물 및 산업설비에 대한 청소업, 그리고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만이 어떻습니까? 가업승계와 관련된 이제 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업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업 제외 업종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요. 주점업 안 됩니다. 주차장 운영 안 되고, 택배 땡 안 됩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안 됩니다. 전문직이죠. 법무, 회계 서비스업 안 됩니다. 입시학원 또한 안 되고요. 스키장, 노래방, 게임, 무도장, 그리고 임의용업, 목욕탕, 세탁, 예식장 등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은 가업승계가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그 차이점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가업 상속 공제는요 생전에 적용받는 제도가 아니고 사후에 운영하는 그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어떻습니까? 사전이죠. 생전에 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 20%의 그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일대기를 그려서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요 시점, 상속 개시 시점을 통해서 딱 봤을 때 상속 개시 시점의 시점을 픽스 시켜가지고 자 앞으로 생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을 통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승계와 그리고 가업승계의 사전 요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나누어서 일단은 가업 요건은 둘 다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다 해당되는데 차이점은 우리가 사후에 적용받는 가업상속 공제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포함을 해야 하는데 생전에 맞는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개인 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 증여인에 대한 요건은 가업상속 공제인 경우에는 지분 50% 이상을 특수관계인을 포함을 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지분 50% 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특수관계인을 포함을 해서 60세 이상 부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수중인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은 가업상속 공제인 경우에는 상속인 18세 만으로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고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관련된 수중인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당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를 적용받는 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셔야 됩니다. 가업승계의 사후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가업승계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관리 기간이 7년 동안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가업상속 공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후관리가. 자 보시면은 가업용 재산을 20% 이상 처분을 하시면 안 되고요.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지 않던가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을 하든가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자 수라든가 급여 유지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7년 동안 사후관리를 적용을 받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을 때 앞선 세액의 이자 상당액, 상속인 경우죠. 연 1.2%에 해당되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증여 특례는요.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지 않던가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수중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가업상속 공제보다는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지만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7년 동안 위배가 된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당해 혜택을 본 세액의 증여인 경우에는 하루 만분의 2.2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가업승계와 관련돼서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예상되는 사례를 제가 한 몇 가지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 그 가업승계와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은요. 자 65세인 자 A 사주는 6년 이상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제조업이니까 어떻습니까? 업종이 당해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이러한 개인 사업체를 2020년 3월경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 사주 A의 주식 보유 비율은 60%이고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중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자녀 B에게 가업승계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증여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 보유 비율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을 해서 50% 이상, 자 60%니까 어떻습니까? 50% 이상 요건을 충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업 영위기간 10년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운영하던 6년 그리고 우리가 법인 전환 후에 2년을 이제 더 운영을 했는데 도합 8년이잖아요. 10년을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과연 우리가 가업 승계에 대해서 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법인 전환이 된 경우에는 개인의 6년을 인정을 해서 개인 6년 그리고 법인 2년간의 사업 영위로 인한 그 10년 요건을 미충족되지만 차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그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즉 향후 2년 이상을 더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그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을 해서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의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업 승계와 관련된 질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어떤 식품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 업종 되잖아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C의 주식 보유 비율은 70%이며 자녀 D는 5년 전부터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중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을 희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가업 승계와 관련된 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자, 대표이사에 대한 그 재직 요건 10년 요건 충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보유 비율 어떻습니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을 해서 50% 이상 즉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주식 보유 비율인 50%로 충족을 하고 그리고 가업 영위기간 10년이잖아요. 자, 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이 요건도 충족을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이 2년 이상 당의 가업에 종사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제 아버지 회사에 종사한 경우에는 당의 상속인이 다른 업종을 겸업, 즉 빵집을 겸업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자녀가 다른 빵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업 상속 후에 고용 유지 요건과 관련된 그 사항을 좀 보시면은 자, 이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호텔을 이제 20년 5월 5일에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시에 가업 상속 공제 후에 상속세 신고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고 이러한 호텔을 영위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업회생을 위해 직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가업상속 공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사후관리기간 이분은 어떻습니까? 20년 5월 5일에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7년 즉 2027년 5월 4일까지 이제 그 가업용 자산 유지라든가 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 유지 요건 충족 그리고 고용 유지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매년 기준 총급여의 고용인원의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사후관리 종료하는 2027년 5월 4일까지 연간 평균 기준 총급여액의 100%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아니라고 즉 상속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2020년 이후에는 고용 인원과 총급여액 기준 중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 결과 상속 시점 즉 상속을 받았던 2020년 5월 5일 시점 현재의 총급여액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적용을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2020년 이후에는 즉 인원을 유지를 하든가 총급여액을 유지를 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상속 시점 2020년 5월 5일 현재 그 상속 시점에 총급여액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우리가 법령 해석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기재부 해석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과연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자 중소기업 법인의 이제 최대 주주 F는 이제 74세입니다.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전문 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이제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합니다. F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종전 해석으로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제 기업의 그 가업의 기술, 경영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 그리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부의 해석이 변경이 됐습니다. 즉 종전에는 건강상의 그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계속해야만이 어떻습니까?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변경된 해석에 의하면 이제는 10년 이상 당의 가업을 영위했다 그러면 그때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이제 배우자로부터 아내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혹은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당해 가업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 사실을 한번 보시면 자, 기업을 경영하는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지 60세입니다. 최대 주주 지는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10년 이상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이제 상속하려는데요. 이때 지가 가진 주식 중에 자, 배우자로부터 받은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종전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잖아요. 7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서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즉 본인의 주식, 피상속인의 지분율 70% 그리고 배우자의 지분 30%를 합치면 100%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율 부친이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종전에는 직접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당의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 그러더라도 만일 당의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로서 이제 당의 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10년이 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주식까지 합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일부 공장을 매각을 하고 증설을 하는 경우에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으로 이제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사항인데요. 어떻습니까? 현행 법령에 의해서 추징이 되잖아요. 자산을 지금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 변경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최대 주주 H입니다. 자, H 74세인 H는 99년부터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경영을 영위하다가 자녀 중에 한 명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당의 법인은 2개의 사업장, 즉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공장 하나를 매각을 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종전의 해석대로라면 추징 대상으로 보아서 매각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당의 증여자, 수중자 요건 및 현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각 후 증설은 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현재 해석에 대한 해석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입니다. 이제 2022년 5월달에 국세법령 해석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과 관련돼서요
기존에는 가압상속 공제 적용이 불분명한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압승계에 대해서 이러한 특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가압상속 공제 적용 대상에 여러분 유한회사인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가압승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죽음과 관련된 그 기사도 많이 보고 이제 주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제 먼저 이렇게 지금 곁을 떠나는 그런 상황도 저도 마찬가지로 겪었어야 됐고 여러분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 중에 그 피상속인의 그 어떠한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그 가압승계와 관련된 가압상속 공제와 그리고 증여자의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례와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된 기재부 해석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모쪼록 이러한 가압승계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혹여 가압승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